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 이런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에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 은근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여러분, 검찰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에 대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참 이거 정경심만 영장 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조마조마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받았습니다. 검찰도 함께 받았습니다. 드디어 정경심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경우의 수를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경심이 이제 구속되었으니까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칼날은 이제 조국을 향할 것입니다. 드디어 조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최고 종착지인 조국에게까지 치고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잘 정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국은 인생의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파에게 큰 선물을 안겼던 우리의 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조국이 혹시라도 이상한 선택을 하면 이거 우파에게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번에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면요,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버들 중에는 조국이 지금 매우 위험하다, XX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영 가능성이 없지 않는 얘기입니다. 개연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런 상황이 좌파에게는 호재가 되고 우파에게는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통 수사 때의 그 역풍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도 중수부 수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자금 추적 총괄팀의 저는 부팀장이었습니다. 그때의 자금의 흐름 내역이 지금도 저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한명숙 자금 추적도 했습니다. 그것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 머리를 떼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여기에도 놀랄 만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그 당시 검찰이 정말 많이 봐준 거죠. 아무튼 노통 때 그 박연차 회장의 퇴강실업 수사를 하면서 당시 금품을 수수한 여권의 인사들이 검찰 수사 결과 조금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노통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광재였죠. 그리고 그 수사 결과 노통 가족의 600만 달러 수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수부가 노통을 직접 소환했습니다. 그때 대검 전 직원이 인간 벽을 만들어서 노통을 조금 예우해줬던 그러한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도 그 인간 벽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중수부 11층 조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특히 VIP 조사실요, 여기는 정말 잘 해놨었습니다. 한강이 쫙 보이고요, 조사받다가 좀 쉬시라고 침대도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침실방도 조사실 안에 또 있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도 있었고요. 거기서 노통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병우 당시 중수부 과장이 직접 조사를 했고요. 노통은 조사 종료 후에 버스를 타고 봉화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저는 당시 검찰의 판단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끌었습니다.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빠른 결정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때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상대방이 누굽니까?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직전 대통령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심사숙고하느라 그 논의나 보고 과정이 정말 깊고 길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좀 늦어졌죠. 또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엉이 바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감성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참 약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검찰에는 그래서 엄청난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당일이 휴일이었습니다. 저는 토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그때 결혼 전 총각이었기 때문에 영등포에 있는 검찰 그 독신자 숙소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수사에 큰 고비가 좀 넘어가고 해서 휴일날 그때 오전에 제가 동네 사우나에서 조금 쉬고 있다가 탕에서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TV 앞에서 막 웅성웅성 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우나에서
노통 서거 뉴스를 처음 접했던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뉴스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부터 제가 딱 들었습니다. 그 이후야 뭐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엄청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뭐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어릴 적에 국민학교 때 선생님한테 속칭 그 빠따를 단처를 맞을 때가 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말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뭐 딴 친구들이 강목으로 뭐 먼저 볼기짝 맞고 있으면 와 팡팡 소리 나면요, 그거 보면은 아우 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쫄리죠. 그게 더 괴로워요. 어떤 친구는 엉덩이에 얇은 책을 넣고 조금 좀 꼼수를 부리고 빠따 맞다가 선생님이 뭐 이러죠. 야, 너 소리가 왜 이래 이거? 이러면서 더 크게 응징을 당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매는 빨리 맞고 빨리 그 아픈 곳을 빨리 문질러 주는 거, 그게 덜 괴롭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노통 수사 당시에 빨리 구속시켜 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목숨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구속이 되어 버렸으면 그런 선택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피의자들은요, 빨리 구속이 되어서 포기할 것은 그냥 빨리 포기하고 그 마음을 그냥 내려놔 버리면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을 할 그런 타이밍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다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조국이 최근 산에 자주 간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지켜봐야 됩니다. 조국이 산에 자꾸 가는 이유가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혹시 괴로운 상황에서 그 마음을 비우러 간 건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장소를 물색하려는 건지, 이거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그게 발생하면요, 우리는 또다시 커다란 시련을 맞이합니다. 조국 지킴이 결사대 이런 거를 만들어서라도 조국을 지켜줘야겠습니다. 조국이 이뻐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살자고요. 그런데 조국이 최근에 우파에 그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표창장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하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온갖 활약으로 우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위기에서 구한 그 공로가 크기 때문에 고락을 함께한 추억을 깊이 간직하고자 우리 모두의 정으로 이 상을 표창함. 이런 식으로요. 아무튼 우파는 조국을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잘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애국순찰단 황경구 단장님이 이거 전공인데요. 황 단장님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거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한수 그 100만 행사 때 바로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제가 그때 부탁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조국의 신변을 보호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조국이 계속 산으로 가는 것이 심상치 않다. 엉뚱한 그러한 역풍이 불지 않도록 잘 지켜보자, 이겁니다. 이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뭡니까? 그건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빨리 구속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법무부 교정시설인데 이제는 조국의 친정 아니겠습니까? 친정에서 전직 장관한테 얼마나 예우를 잘 해주겠습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그야말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요, 조국이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그게 우려되어서 그리 될 바에는 차라리 구속되는 게 우리 우파에게 낫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조국을 소환조사해서 일단 기소는 하겠죠. 그럼 구속영장을 치느냐 안 치느냐, 불구속 기소하느냐 구속 기소하느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정경심이 WFM 주식을 그걸 매입하는 날에 조국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아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걸 보면요,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죠. 그리고 조국이 그동안 얼마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전통적으로 검찰은 부부 모두를 구속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자체를 영장 치기에는 조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모양새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조사를 한 끝에 불구속 기소할 확률이 사실 많습니다. 그게 저는 80% 이상으로 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또 말이 나오겠죠, 우파에서. 사실 검찰이 영장을 치든 안 치든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한쪽으로부터는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뭐 확률은 불구속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이것도요,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론으로 구속영장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론을 형성해주면요, 그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마음 같으면 영장을 쳤으면 좋겠죠. 저는 오늘 조국을 위해서는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켜드리자, 뭐 이게 본인을 위해서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객관적으로는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불구속 기소를 할 확률이 좀 높다, 뭐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만큼 여론을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자, 추가로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김상교 씨 얘기를 했죠. 김상교 씨가 그 동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하나 올라가죠. 김상교 씨가 직접 게시한 댓글입니다. 김태우 수사관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상교입니다. 먼저 저를 좋게 봐주시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극심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에 불면증이 왔는지 수사관님 방송을 틀어놓고 청취하며 몇 번을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경 지식을 쌓으면 좀 불안한 마음이 삭히곤 했습니다. 멀리서 보며 심적으로 의지가 됐습니다. 저는 내일 24일 오후 2시에 국정감사에 갑니다.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는데 평소 싸워온 것처럼 차분하게 얘기하고 오려 합니다. 국감 끝나고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락이 바로 오네요. 오시면 제가 많이 위로해드리고 여러가지 상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국감이네요. 국감장에서 김상교 씨 승리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김상교 씨 포함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상교 씨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요, 김상교 씨가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이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그거를 뛰어넘은 그러한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잘 이겨냈어요. 그것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뭐 제2의 국정농단 이 사건으로 만들자는 그러한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냈지 않습니까? 여권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자기가 제안을 받으면요, 보통 혹하죠.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뭐 경찰이나 이 수사기관이 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권의 손을 그 제안을 잡아주면요, 뭔가 기여를 하면은 나에 대해서 불이익을 좀 걷어가 주지 않을까,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김상교 씨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것을 이겨냈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좌파들의 민낯을 딱 보여줬죠. 김상교 씨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상교 씨 이외에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도 제가 특집으로 한 방송을 통째로 해서 제가 저에게 와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고 저는 소재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 사무관님과 그 지인분들께서는 혹시 이 방송 보시거든요,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좋고 이메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추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미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한번 공지를 했는데요,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대로 이번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동영상 밑에 댓글을 남기시면요, 제 거는 댓글이 작게는 1000개,
그리고 2,000개까지 오고요. 많이 달리면 3,000개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글이나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이렇게 다시면요. 그 이후에 수많은 댓글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달았던 그 댓글이나 그에 대한 반응을 그거를 다시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댓글들을 보면요. 좋은 내용도 많거든요. 아, 이분들이 소통할 장소가 필요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카페를 클릭하셔서 그 카페명 검색에서 김태우라고 치면요. 제일 먼저 제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명이 김태우 타임즈입니다. 김태우는 한글이고 타임즈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김태우 타임즈라고 검색해도 나오겠죠. 제가 하루에 방송을 한 번만 하니까 나머지 시간에 김태우 타임즈 카페에 자주 오셔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도 좀 남겨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이 최신 뉴스를 업로드 해놓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찾기 어려운 뉴스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다른 분들과 댓글로 소통도 한번 하시고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가입과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우 타임즈 카페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하나 된 그 동질감, 그리고 유대감, 소통, 이런 걸 느끼시면요. 참 취미생활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카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